개그맨 정준하가 한 래퍼에게 트윗을 날립니다. 레전드로 남은 이 드립은 이센스를 겨냥해서 쓴 글인데요. 랩을 하는 개그맨이 꼴보기 싫다는 이센스의 발언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사실 이센스는 비프리의 멘션을 리트윗하고 동조했을 뿐인데요. 다만 멘트가 더 맵고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탓에 해당 발언에 대한 모든 화살은 이센스에게로 갔습니다. 어쩌다 개그맨에 대한 래퍼들의 입장에 총대를 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센스와 개그맨의 악연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막 트위터 막 지랄한 적 있어요. 네네. 내 모난꼴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 근원이 뭔지. 그 당시 이제 개콘을 트는데 이거예요. 놀이터 같은 데서 프리스타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것도 랩이야 뭐 이러다가 네. 뭐 이상한 랩을 막 해요. 그리고 와 이게 진짜 힙합이구나 뭐 이런 거였어요.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왜 이러지? 왜 뭐 우리가 뭐 잘못했나? 과거에는 공개 코미디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그중 힙합과 랩에 관한 코너는 끊임없이 나왔고 대중들은 꽤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개그맨들은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과한 헤어스타일과 패션 아이템을 하고 유치한 라임을 맞춘다거나 우스꽝스러운 추임새를 하는 것이 힙합을 표현하는 전부였죠. 그래서 힙합 문화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이 문화에 존중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힙합을 희화화하는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것도 랩이야? 나 래퍼 깡빠 나 산티 나는 촌티 목 늘어진 반팔.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공개 코미디가 아닌 새로운 플랫폼이 열리게 됩니다. 쇼미를 보고 자라온 세대, 힙합 음악의 진심인 세대가 개그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그맨들이 이제는 기본기를 갖추고 자기만의 랩 스타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이죠. 이런 현상에 래퍼들의 반응은 괜찮아졌을까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긁히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래퍼와 개그맨, 이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래퍼와 개그맨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언어적인 센스와 순발력이 필요하고 총 맞았나? 관객과의 호응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카리스마도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왜 제일 달리기 빠른 사람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가사와 대본을 남이 써주지 않고 직접 쓴다는 점과 자신만의 메시지를 해학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꽤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힙합과 코미디는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멋없는 랩과 라인은 개그거리가 되기 십상이고 했었다면 힙합이라는 건 네. 아이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둘이 있어도 랩을 제대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면 훌륭한 개그와 애드립은 래퍼들의 펀치라인을 뺨치기도 합니다. 오, 절도 있다. 절도범인가 봐. 저는 심지어 몇몇 힙합 뮤지션들은 개그맨들과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스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래퍼들에게 있어 개그맨은 아주 신선하고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영돈 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엄마한테는 제2의 예수예요. 실제로 차일드시 감비노는 래퍼이기 이전에 스케치 코미디를 연기했고 시트콤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뮤지션, 배우, 연출자, 코미디언 할 것 없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인정받는 선례도 있습니다. A prowler. Prowler? Not your prowler. 에이. 네. 한국의 개그맨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희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랩 실력을 갈고 닦고 펜과 마이크를 직접 들었습니다. 꽤 진지했고 꽤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힙합 풍선대원군 이센스는 변화한 이들을 인정해줬을까요? 그럴 리가요. 존나 재미없어. 랩 존나 못해. 근데 진지하게 음악으로 듣자면은 듣기가 거북해요. 막 그 목소리도 싫고 나는 그냥 뭐. 이센스는 국내 최고의 리릭시스트가 분명합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허풍과 자랑이 아닌 컨셔스하고 냉소적인 랩으로 들춰주고 보여줍니다.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아마 진실된 생각과 경험, 나의 이야기를 말할 줄 아는 것일 겁니다. 이센스가 진짜 멋있어요. 제가 그래서 힙합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이통이랑 이센스랑 이렇게 술을 먹는데 다른 애들은 막 형 노래 좋아요. 이센스가 갑자기 취하더니 저한테 형 가짜예요. 형이 형 얘기 랩으로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빡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얘네한테 신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전적인 가사를 중시하는 이센스의 음악은 대부분 무겁고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개그맨이 직접 가사를 쓴다 한들 자극적인 말장난과 막말만이 가득하다면 이센스에게는 과장과 조롱으로 들릴 수 있겠죠. 사실 맨스티어의 사태의 가장 큰 요지는 부캐의 진정성이기도 합니다. 힙합과 개그,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드는 실력자들이 생기다 보니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크 다 좋고 웃고 어느 정도 프렌들리하게 놀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힙합 안에서도 다 있는 거고, 디스나 로스트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고. 근데 부캐가 모든 것들의 해답이라든지, 부캐니까 저 사람 욕해도 돼. 부캐가 내가 한 거 아니야. 부캐가 한 거야. 제 욕해.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랑 동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가 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책임은 누가 져? PH1은 순수하게 이 부분에 대해 따지고 싶었고 평소 개그맨 에이터 이센스는 후배의 용기에 호응했을 뿐입니다. 다만 늘 소음이 많은 캐릭터이다 보니 대중들의 공감을 얻긴 어려웠고 이 몇 달간 힙합은 계속해서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죠. 현재 이 논쟁은 요지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입니다. 래퍼를 포함한 힙합 팬들까지 전부 싸잡아 욕먹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현재 힙합의 이미지이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개그맨에 대한 래퍼들의 불만이 유독 유난이고 텃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느 한 분야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표현이 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도 힙합의 한 영역이니까요. 전 그런 점에서 늘 이렇게 충동적이고 솔직한 이센스가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저와 제 구독자들을 포함한 오랜 힙합 팬들은 이센스의 말들이 마냥 옹졸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그런 성질머리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본업만은 진짜 잘하는 프로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센스의 인터뷰를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힘든 인생을 노래하나 싶을 때가 있다. 누워서 고민하다 머리 굴려 만든 음악을 작업하는 인생 아닌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고통을 보상받으려 하나 싶고. 우리 누나를 보며 느낀다. 은행에서 일하는데 늘 어깨가 꽉 뭉쳐있다. 애도 키워야 한다. 누나는 야근하는 날이면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작업한 날에는 다음날 2시에 일어나도 되는 내가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돈은 소방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끔 음악을 듣더라. 일단 일하자 하면서 누르고 지나쳤던 감정을 음악을 통해 되살리거나 풀기도 하면서. 우리처럼 누르기보다 자주 표현하고 사는 직업의 사람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개운한 거다. 그러니까 자격도 더 빨리 받고 조금만 뭐가 따가워도 너무 따갑게 느끼고 그게 바로 음악이 아닌가 농담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음악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을 3분을 주자. 그게 내 직업의식이라면 의식인 것 같다. 그래서 네 목표는 뭔데? 지금 와선 잘 모르겠대. 일단 돈이나 벌지. 그래 딱